결국이나 아무튼이나 결국은 같은 말 같아요. 바로 이거지, 이런 뜻이에요.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우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이 나와도 되나요? 화면이 나와도 되면 찍고요. 상관없습니다. 네. 여기 좀 화면을 돌려주시죠. 이 책 추천해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책이 너무 이뻐가지고. 컬러가 여자 이쁘다.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책이 다 너무 이쁘고 내용도 그렇고 표지도 이쁘고 구성도 되게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좀 좋았고, 둘째는 되게 쉽습니다. 되게 쉽고 재밌고, 세 번째는 제가 북튜브를 보거나 원장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북튜브나 원장님이 얘기했던 걸 듣고 그 책을 사요. 그리고 그 책을 봐요. 그런 내용이 그 책에 실제 들어있는 내용이 한 30%? 나머지 70%는 그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 해석해서 풀이해주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책도 보면은 내용만 봤을 때는 그냥 쉽고 재밌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되게 자기계발서적처럼 저는 되게 많이 느껴졌던 책이었어요. 그렇구나. KB국민은행에서 매년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걸 내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금융자산이 10억이 넘으면 부자라고 해요. 금융자산은 이제 현금자산으로 10억 정도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현금 10억 이상의 부자가 총 39만 명이 있답니다. 39만 명. 오, 많구나. 근데 우리나라가, 제가 오늘 아침에 23년 오늘 아침에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5,155만 명이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인구수의 0.7%가 현금 10억을 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또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대한민국 부자 순위. 탑 3를 봤더니 1위가 김범수 씨라고 카카오 의장이었대요. 하나로 약 12조 8,400억. 12조. 그 다음 저는 1위가 이재용인 줄 알았는데 2위가 이재용이었어요. 하나 약 12조 3,100억. 어쨌든 이 10억 이상의 부자를 포함하는 이 갭 차이가 생각보다 좀 크다는 거. 근데 10조가 얼마인지 상상이 안 돼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0억짜리 집을 만 채를 사더라고요. 10억에 만 배. 아니 이게 10억짜리 집 만 채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또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에는 약 17만 9천 명이 10억 이상 현금을 들고 있고요. 대구는 18,000명이 10억을 들고 있더라고요. 대구가 전국에서 부자가 가장 많은 지역 탑5예요. 5위예요, 5위. 전국 5위가 대구가 돈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와, 그렇군요. 또 조사해봤어요. 자수성가 비율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자수성가, 부자들 중에 자수성가된 비율이 23%래요. 높은 수치 같은데 중국이 97%예요. 그래서 그래 중국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쭉 다시 통계를 보니까 인도가 33%예요. 인도.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분 제도가 빡센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도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거 좀 충격이었거든요. 이거 좀 충격이네요. 그래서 미국은 훨씬 더 많겠지? 미국은 통계에 있는데 제가 굳이 안 들어가고 안 봤어요. 미국은 그래도 절반은 넘는 것 같아. 미국이 47%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절반쯤 되는구나.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요 내용을 서두에서 얘기하거든요. 다들 이제 성공하고 싶고 뭔가 돈을 벌고 싶고 나만의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의 컨셉이 뭔데? 라고 질문하는 책인데, 그래서 뭐 앞구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강자만 질비한 시대에서 약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강자라고 불리는 부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 결국 컨셉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실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되게 좀 달라 보이잖아요.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현실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뭐 놀이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좀 현실은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내가 만약에 현실이 부정적이면 가치관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에서 MJ 드마코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에서 딱 한 구절만 뽑자면, 지금 본인의 삶에 만족하면 그냥 그대로 살고 본인의 생각에 만족하지 못하면 당신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딱 요 문장 하나가 이 책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문장이었는데, 요 책을 읽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컨셉이라는 건 결국 가치관이잖아요.
내가 만약 좋은 컨셉을 가지려면 나 스스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또 결론을 도취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 되게 철학 명제 중에서 제일 유명한 명제 아닙니까? 데카르트가 쓴 건데 그러니까 이 명제가 나올 때 데카르트가 했던 말이 생각하는 나 혹은 자각하는 나가 이 세상 어떤 문제에서 가장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다 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나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보라는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얘기했던 거 그 코미디언 중에 조지 칼린이 했던 말 최근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 당신이 만약 자기 개발을 원한다면 왜 남이 쓴 책을 읽습니까? 그건 자기 개발이 아닌데요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자기 개발 책을 읽어도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전혀 바뀌는 게 없더라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읽으면은 되게 생각을 좀 깊게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추천을 많이 했거든요. 네. 컨셉이란 가치관이고 가치관은 목표가 있고 목표는 원하는 게 있다는 얘기고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느냐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컨셉은 결국 인격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해보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이 원장님이랑 얘기 나눴던 게 진짜 내 가치관이 뭔가 1번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컨셉을 살아가고 싶은 건가. 두 번째는 그럼 우리 병원의 컨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랑 우리 팀이 갖고 있는 컨셉은 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원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병원의 컨셉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진행하다가 원장님께서 이렇게 어떤 회차에 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지 정해주시면은 또 책을 읽고 이 책 내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도 같이 얘기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회사 얘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말보로라는 회사죠. 말보로 알죠? 담배 회사잖아요. 알죠. 말보로가 주가에서 죄악주라 그래요. 죄악주. 뭐냐면 얘가 대마초도 팔고요. 술도 팔고 담배도 팔거든요. 말보로는 세계 1위 담배 회사예요. 21년 기준으로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담배 말보로에 대한 유래가 있어요. 유래가 뭐냐면 옛날 미국에 한 커플이 있었는데 결혼을 할 정도로 서로 너무 사랑해서 이제 그 남자가 여자네 부모님한테 가서 우리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자네 부모님은 부자가 아닌 사람이랑은 결혼 안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헤어졌고 여자는 부자인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10년 뒤에 그 여자애가 결혼한 남자가 망해요. 그래서 이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다시 여자를 찾아갑니다. 결혼하자. 부자가 돼서 갔습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널 아직도 사랑하니까 우리 결혼하자. 그랬는데 여자가 그렇게 못하겠다. 왜? 그래서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여자한테 했던 말이 내가 담배 한 대를 피우는 동안만이라도 내 옆에 있어줄 수 있겠냐 이러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간접 흡연의 시초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로맨틱한 얘기예요. 알았어. 그 남자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결혼을 안 해요. 그 여자만 사랑해요. 이야. 그 남자가 만든 회사가 말보로입니다. 근데 이 말보로가 뭐의 약자냐면 Men always remember love because of romance over. 이게 남자는 지나간 로맨스 때문에 항상 첫사랑을 기억한다 예요. 이거의 약자가 말보로입니다. Men always remember love because of romance over. 이게 말보로의 약자입니다. 나 처음 알았네. 그쵸. 그래서 말보로가 처음에 담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컨셉이나 스토리텔링이나 슬로건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좀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책을 보고 내가 만약 애플 제품을 쓰면 애플에 대해서 조사해보면 또 재밌는 게 또 많고요. 삼성에 대해 조사해보면 또 재밌는 게 많고 뭐 이재용, 이건희 뭐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었는가에 따라서 또 엄청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추천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 떠나간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담배만 피다가 그렇게 살았네.
로맨틱한 얘기라고. 담배 피는 사람들은 그래 그러니까 이래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좋은 걸 팔지 담배를 팔았을까?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스토리 듣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스토리는 재밌네요. 그렇죠. 음. 한숨을 쉬기 위해 담배를 핀다고 하잖아요. 한숨을 쉬기 위해 담배를 핀다. 네, 한숨 우와. 쉬기 위해 담배를 핀대요. 그렇구나. 담배 피니까 한숨 나는 거 아니야? 아니 한숨을 이렇게 아니 그렇게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면 안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렇게 이게 삐딱하게 우리가 이렇게 가치관을 점검하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컨셉을 다시 잡으세요. 담배 통에 있는 그림이 뭐지? 그러니까 나도 그거는 그거고. 그건 알죠. 말보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쵸, 그랬다. 그쵸. 이때는 아마 그 건강에 대한 개념이 좀 적지 않았을까. 아우 이때는 코카콜라에 코카인이 들어가 있을 그래요. 때입니다. 뭐 어쨌든 그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저는 이 책 받고 이 책이 딱 정해졌을 때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에요. 왜냐면 일단 유튜브 채널을 하고도 있고 이제 또 추후에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됐지 블로그를 하게 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조금씩 생각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위한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결국 일단은 제 첫 번째가 컨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컨셉의 정의라던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컨셉이 뭔지를 조금 한번 생각해 봤어요. 파트 1에서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은 나를 만약에 상품화 시킨다면은 나의 컨셉은 무엇일까? 나의 스토리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카테고리라서 그랬구나. 그런 거였는지 몰라서 당장은 생각이 막 나지 않더라고요. 뭔가 일단 나를 한 번 더 알아봐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스토리가 생기고 나의 컨셉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버킷리스트를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제가 뭐 막 짜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냥 조금씩 생각하고 만 것들을 리스트를 한번 짜서 이거를 다 못 이루더라도 1년 안에 최소 2-3개는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저에 대해서 나는 이걸 할 수 있고 나는 이게 좀 더 강점인 것 같고 이걸 내 컨셉으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시작인 것 같아요. 딱 이 책 시작하면서 저도 2023년도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컨셉을 확실히 좀 세우는 해가 되면 좋겠다. 네. 조금 멋집니다. 제 색깔도 알아가고 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이때까지 깊게 바라봤던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이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때 가장 주목해야 될 요소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할 때. 저는 진짜 꾸미지 않은 꾸미지 않은 네. 꾸미지 않은 또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요즘 들기 때문에 그냥 꾸미지 않은 저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직 뭔지는 모르겠고. 네. 분명 그러니까 다들 뭐 척척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뭐 하는 척.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내가 어떤 범주에 속해 있지는 않나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기에 대한 컨셉을 잡을 때 나는 뭐 척하는 사람은 안 되고 싶다, 꾸미는 사람은 안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뇌가 인식을 못 해요.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뭐 안 하고 싶다,
뭐는 아니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뭐에 뇌가 꽂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맨날 통증 환자들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특히 이제 오래된 통증을 가진 분들이라면 앞으로 이거 나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하고 이제 롱텀 골을 묻잖아. 그러면 환자들이 하도 오랫동안 몇 년간 아팠으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 꼴이 되냐? 안 돼요. 왜냐하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 때 않았으면 하는 그 부정 단어를 뇌가 인식하는 회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않았으면을 빼잖아. 그러면 뇌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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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억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지금처럼 뭐뭐 하는 척 하면서 꾸미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만약에 컨셉을 잡는다면 뇌가 계속 꾸미는 걸 생각해.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돼요.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면 이거를 뭘로 바꾸면 좋겠어요? 난 이런 사람이야? 아닌데. 그것도 괜찮고 네. 나 같으면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긍정 언어로 바꿔야 돼. 아니면 심플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그 심플하고 자연스러운 거에 대한 개념은 스스로 정하면 되지만 뭐가 아니면 좋겠어요는 뇌가 기억을 못해요. 그런 거는 경쟁사하고 뭐 비교할 때 뭐 이럴 때는 잠깐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 기억으로는 안 갑니다. 장기 기억으로. 근데 컨셉을 잡겠다는 얘기는 아주 좋습니다. 이 책 보면 생각난 게 제품에 대한 컨셉도 좋은데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보통 저는 컨셉 보는 게 보통 이제 술집 가게들 컨셉을 많이 봅니다. 술집?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술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저도 저 또한 가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기 때문에 이 집은 이게 유니크하네. 이 집은 이런 느낌 괜찮네. 유니크하다고? 네, 그러니까 유익하다? 유니크하다. 네. 이게 유니크. 좋은 말이에요. 어떤 집 가면 진짜 좀 독특한 집이 있거든요. 그 집만의 느낌과 그런 사실은 뭐 그 음식이 이 집이 와 대단하다 그런 집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진 않은데 그 분위기나 아니면 그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컨셉이죠. 그것도 가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뭐 뭐지 그걸 뭐라 해야 되지 쟁반이나 그런 것들 소품 같은 소품 것들. 같은 것도 자기들만의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 그런 게 뭐 있지. 레트로 감성이 있는 집이 있고 맞아. 아예 막 젊은 친구들처럼 완전 막 알록달록한 그게 있고요. 아니면 맞아. 정성들 약간 어두컴컴하면서도 이제 그런 그게 있고 근데 그 집만의 특 간판부터 해서 인테리어 그러니까 그 집만의 그게 있거든요. 그렇지. 그런 집이 좀 돼요. 아니면 아예 욕제 할매가 있든지. 제가 좋아하는 이제 생고기 식당 중에 하나가 장원 식당이라고 이제 북성로 쪽에 북성로 쪽에 아니고 칠성시장 그 중구청 뒤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인동 찔갑 동인동이구나. 동인동 찔갑이고 안쪽에 있는데 저는 저한테는 생고기로 하면 그 집 1등이거든요. 그 집 1등인데 할머니가 오래 계신 때 혼자 요즘은 다른 할매 하나 더 있는데 어설프게 들어가면 고기 없다 가라 하거든요. 진짜? 네. 와. 6시쯤 돼가 가면 진짜 이게 그날에 팔 그거를 조금만 준비하시거든요. 예전에는 많이 준비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적게 준비하고 그래 어설프게 가거나 뭐 한 고기 없다 가라. 서울이고 뭐고 서울에서 뭐 누가 안 오나 하면서 가라 하거든요. 이야. 육회거리 가면서 육회거리 보고 이거 예약돼서 안 되나 가라 하고 그런 집도 있거든요. 이야. 근데 정말 흐름한 집이거든요. 가게만 막서는 와 이거 이러는데 근데 그래도 맛집은 또 네. 남다른 데가 있지. 고기도 손질을 따로 하시고 그럼 그 저희는 또 예전부터 가던 그때 그 느낌이 또 있어가지고 가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자주 보는데 이 책 보면 저도 나에 대한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잠깐 살짝 고민해봤는데 저는 그냥 진짜이고 싶어요. 진짜. 네. 아, 진짜 인나가 되고 싶어요. 그럼. 그래서 주위에 눈치 보지 않고 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고 물론 다 그렇게 하지만 그걸 좀 더 명확한 사람이고 싶은 진짜이고 싶은. 좋네요. 그 저기 그거랑 비슷한 것 같다. 응? 응? 뭐 하는 척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 지금 보니까 그 기업들 이야기도 했지만 다들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네. 자기 개념, 응? 나의 아이덴티티는 어떤 건가. 두 사람 다 아주 흥미롭고 재밌는 얘기였어요. 제가 봤던 것 중에 그냥 좀 이거 되게 좀 제일 좀 저한테 꽂혔던 거가 이제 그 청바지 브랜드 얘기 나오죠. 아, 디젤. 거기 보면 Be stupid, 세상 앞에서 바보가 되라라는 슬로건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는 병원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병원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봤어요. 저는 책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병원이 미션 비전 있죠. 전인적 치료를 선도하는 행복한 재활을 할까? 환자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요. 라는 슬로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슬로건을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꽂힐 수 있도록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도 그것도 들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일단 타겟팅도 20대, 10대였고 그래서 20대한테 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슬로건 밑에 설명하는 게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바보들은 예스라고 말한다.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로 이해하지만 바보들은 가슴으로 듣는다. 똑똑한 사람들은 답을 알지만 바보들은 질문을 한다. 똑똑한 사람들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바보들은 깡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30대지만 제가 들어도 끌리는 문구인 것 같아요. 이런 그래서 좀 이런 브랜드의 컨셉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타겟팅을 어떻게 했고 공감을 어떻게 사고 이런 게 보이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이 책에서는 어떻게 내가 타겟팅을 하고 공감을 어떻게 만들 거고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예전에 제가 독서 토론할 때도 얘기했던 게 이 MZ 세대를 정의하는 뉴욕 타임즈에서의 기사 내용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MZ 세대를 뉴욕 타임즈에서는 똑똑하고 알뜰하고 게으르고 나르시스트다. 그리고 얕다라고 뉴욕 타임즈에서는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사실 브랜딩 하는 제품들 보면 좀 이런 느낌으로 브랜딩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주변을 봐도. 그래서 좀 우리 병원에서 좀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병원이 조금 더 와닿는 그런 슬로건, 비전, 컨셉, 가치관을 좀 더 가져볼까?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보더라도 그러니까 컨셉도 그렇잖아요. 이게 일반적이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다른 시각, 다른 시점, 다른 관점 이때 뭐 극대화된다 아니면 효용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같은 상황을 놓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 사람마다 진짜 다르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충족할 필요는 없다. 당연히. 어차피 100점짜리는 없거든. 100점짜리는 학교 다닐 때 100점만 있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물건을 선택하고 이제 최선책과 차선책이 있을 뿐이지 반드시는 아니거든. 그런 거로 봤을 때 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굳이 건물이나 물건을 뭘 볼 때 너무 정면만 보지 않는다. 좀 옆모양도 봐도 되고 뒷모양도 봐도 되는데 하늘에서 본 건물이나 땅에서 본 건물이나 어차피 그 건물은 그대로 본질은 같은데 우리의 시각이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같다. 우리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어느 측면을 두고 어느 쪽 관점을 뒀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원장님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 결국 컨셉이라는 이 제목도 우리 지난번 했던 아무튼 노래 그 시리즈, 아무튼 노래가 그러니까 아무튼 해서 시리즈더만 책이. 네. 그러니까 앞에 글자 한자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이나 아무튼이나 결국은 같은 말 같아요. 바로 이거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컨셉이라는 게 이 컨셉이 다지 뭐 이렇게 자기 책 하나를 이렇게 알리면서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게 결정적이다라는 말을 앞에 결국이라는 말 한마디 붙여가지고 아주 간결하게 전하고 있어서 정말 컨셉이 좋은 책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컨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치죠. 가치, value. 그리고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생각한다면 뇌는 다른 것만 기억합니다. 같으면은 뇌는 주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건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은 거는 별로 위험하지 않거든. 위험하지도 않고 또 재밌지도 않아. 그러면은 뇌는 이런 건 다 스킵이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속어라고 합니다. 속어.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가장 잘 이해한 이 광고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책으로 독자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자기 책 자체를 광고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결국 컨셉이라는 이 책 제목 자체가. 그리고 다르다는 것은 이제 철학이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나만의 방식으로 생각한다. 아까 데카르트 얘기도 했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명제는 지금 와서는 많이 부정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도 내가 아니다. 라고. 실제 또 내용도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만 최소한 이런 문명화된 사회에서 대한민국처럼 대한민국 되게 독특한 사회예요. 다 누가 하는 거 다 따라 해야 돼. 누가 저런 가방 사면 나도 사야 되고, 누가 저런 집 사면 나도 사야 되고, 굉장히 따라하기 좋아하는 것 같죠. 근데 그 속에서도 또 튀고 싶어 해요. 이게 되게 독특한 사회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사회이기도 하고, 되게 한쪽 방향으로 쏠릴 때는 너무 쏠려갖고, 좀 위험한 사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자기다움으로 사는 사람들, 그게 우리 컨셉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병원의 컨셉은 말 그대로 진심이에요. 진심. 그런데 이 진심이 우리의 미션이나 비전에서는 치료를 통해서 행복을 더한다라든지 또 전인적 치유를 선도한다, 이런 말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라탕으로 얘기하면 순한 맛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순한 맛은 순한 맛대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순한 맛이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버전으로 조금 바뀔 필요도 있다. 10대나 20대에는 어떤 국물 맛을 좀 추가할 것인가, 또 30대나 40대한테는 또 어떻게 국물 맛을 추가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컨셉 자체는 그렇지만 그게 누구한테 다가갈 때 내 컨셉이 아무리 좋아도 저 사람이 선택하지 않으면 이 컨셉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 개인으로 살아갈 때는 내 컨셉을 그대로 가지고 유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아야 할 때는 상대방을 고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방 머릿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국물 맛을, 베이스는 같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골 국물은 같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어떤 이제 뭐 카피든 아니면은 브랜딩이든 이런 언어들은 한 번씩 이렇게 변형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좋은 책이었어요. 나는 처음에 읽으면서 너무 이게 책이 그냥 술술 읽히니까
뭐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겠다 했는데 또 이 책을 선택한 분이 앞에 그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책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또 인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결국 컨셉 1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